안녕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국민이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언급된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까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가 제기한 질문은 이 정부는 왜 국민을 이렇게 대우하는 걸까? 입니다. 김건희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국민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서 드러난 김건희에 대한 직격탄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박찬대 대표는 이 정부의 정책을 두고 국민 한 명당 25만 원 지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개보다 못한 대접으로 느끼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까요? 용산과 국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보감이 어떤 목소리를 내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지지가 없다면 이러한 부조리를 끝까지 싸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법안이 부결된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떻게 정부는 국민 한 명에게 25만 원 지원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식용기 한 마리당 60만 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은 국민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권력을 휘두르며 희낙낙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박 대표의 발언은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까요?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또한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개모임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과연 우리 국민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정치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3년 차보다 약 1.5배나 큰 세수 결손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최재형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의혹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27일자 동아일보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여권 내 갈등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판과 의혹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또 국민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이 빈손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여사 문제에 대한 불편한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할 핵심 악재를 외면한다면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의 이러한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범인 김모 씨가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 민모 씨에게 쓴 편지에서 김 여사가 처벌을 피하고 우리는 처벌받을까 우려한다는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를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민 씨가 김 여사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두 사람 간의 연락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정우 전 대표 역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김 여사와 40여 차례의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요? 경향신문은 이 모든 정황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숙이 연루되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복잡한 수사 기록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원칙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편 중앙일보는 대통령 관저 증축 업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이 증인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도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말 황당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迎接해야 할까요? 최근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경찰에 출석하며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자신의 기소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는 27일 경기남부 경찰청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 역시 김 여사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여기에 더해지니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사건에 대해 김 여사에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반면 최 목사에게는 기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판단이 어떻게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권력자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려고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부조리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최재형 목사의 최근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이철규 의원이 2차례에 걸쳐 고소한 것에 대해 수치스럽고 창피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의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여사와의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 말은 더욱 무게가 있습니다. 그가 지적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대해야 할 정치의 기본 자세 아닐까요?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을 가진 인물로서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주 양평 지역구에 출마한 최재관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적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국민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 정치 상황에서 의원들이 불순한 의도로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가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사람은 기소된 반면 김 여사는 불기소된 상황을 두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의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 위반, 각종 인사 개입, 최상병 순직 사건,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그리고 22대 총선 선거 개입 등 총 8가지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안들이 정부와 여당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과 함께 제3자 특검 추천,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에 대한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도 후퇴는 없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추석 민심에서 특검법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10월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11월과 12월에도 계속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물러나고 철저한 조사를 받은 뒤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을 개무시한 이들이니만큼 이제는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억울할 것이 무엇인가요?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